안녕하세요. 상태명리 육친통변론 19번째 시간입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명리판단. 형제자매, 비견이 많으면 형제나 동성친구가 많고 겁재가 많으면 자매나 이성친구가 많다. 비견 겁재가 함께 있으며 형제 친구 간에 우애가 없다. 형제가 강하면 반드시 재관도 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제는 위엄과 권위가 있다. 형제가 아름다운 것은 재관이 강할 때 비겁이 양인의 출현을 얻어 일간의 희용으로 삼기 때문이다. 형제가 부유한 것은 비견이 중중한데 상관, 재성, 칠살 역시 왕하기 때문이다. 형제의 귀한 것은 신과 재관에 양정하고 겁재 양인이 엎드려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형제가 쇠한 것은 신앙한데 비겁록인이 다시 나타나고 여기에 관살의 제함이 없기 때문이다. 형제의 도움은 용신일 때이고 형제로 인한 피로와 피곤한 것은 관성이 가볍고 상관은 중한데 비겁이 다시 상관을 생하거나 혹은 식신제살이 퇴과하거나 비겁이 식신을 생조하는 것으로 이때 형제는 반드시 샘물과 함께 더불어 피곤함을 만난다. 비겁이 사묘절 목욕 등의 12운성과 동주하면 형제와 인연이 박하고 형제가 있더라도 아무 도움을 못 받는다. 비견 또는 겁재가 용신 또는 신에 해당하면 형제 덕이 있다. 관살이 왕성하고 이를 억제할 식상 또는 이를 순화시킬 인수가 없고 다만 비견 또는 겁재가 관살과 합의되어 관살의 예리한 기운을 둔화시킬 때 형제의 도움을 받는다. 편관이 왕성하고 식신이 경미한 경우 혹은 재성이 왕성하고 인성이 경미한 경우 사주에 비견 또는 겁재가 있어 식신을 생조하거나 재성을 억제할 때, 즉 비겁이 길신이 될 때 형제덕이 있다. 재성이 관사를 생조하여 신약인데 비겁이 일주를 생조하면 형제가 모두 안락하게 지낼 수 있다. 일주가 비록 약하나 월지에 인수가 있으면 형제가 많다. 재성이 경미하고 비겁이 중하더라도 식상이 있어 재를 생하면 형제가 모두 편하다. 재성이 약하고 비겁이 강하더라도 관살이 있으면 형제가 모두 무사할 수 있다. 만일 관살이 없으면 형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주에 비겁이 너무 많지 않고 너무 적지도 아니하면 반드시 형제가 있으며 서로 경애한다. 비겁이 길신이고 걸록과 동주하면 형제에게 부귀영화가 있다. 비겁과 천월덕이 동주하면 형제가 충실하고 자비심이 있다. 비겁이 장성과 동주하면 형제가 부귀하고 장생과 동주하면 신체 건강하고 장수한다. 비견 또는 겁재가 기신에 해당하면 형제덕이 없다. 관살이 경미하고 식상이 왕성한 사주에 비겁이 있어 식상을 생하면 형제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는다. 재성이 약하고 비겁이 중하거나 인성이 약한 식상을 억제하고 있으면 형제덕이 없다. 관살만 왕성하고 인성이 없는 사주는 형제덕이 없다. 신앙 사주에 다시 인수와 편인이 있거나 비겁만 왕성하고 관살이 없으면 형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왕한 사주면 인수와 편인은 귀신이죠. 그러거나 비겁도 귀신입니다. 근데 거기에 귀신을 제할 관살이 없으면 형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없는 것만 못하다. 사주상의 비겁과 일주가 상충하면 형제와 사이가 나쁘다. 월 비겁이 도화와 동주하면 형제가 풍류를 좋아하고 역마와 동주하면 형제 중에 원행할 사람이 있다. 멀리 떨어져서 뭐 사는 사람, 뭐 멀리 나가서 일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사주에 겁재가 청간과 지지에 모두 있으면 이복 형제가 있다. 사주에 그러니까 청간에도 비견겁재가 있는데 지지에도 있는 경우 이복 형제가 있다. 비겁과 화계가 동주하면 비겁과 화계가 동주하다는 건 토일간이죠. 아니면은 그 일반 지지의 진술충미가 비겁의 지지로 있는 거. 형제가 고독하고 또는 형제가 없을 수 있다. 신앙하고 겁재가 많으면 형제 간에 화목치 못하고 심하면 형제로 인하여 구설수와 손재수가 있다. 쟁제로 인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잖아요. 그 비겁이 귀신일 경우. 형제수에 관한 것은 사회적 원인과 국가 정책으로 인하여 이미 그 실용적 가치를 상실하였기에 추론해서 생략한다. 요즘에는 이제 산하 제한을 많이 했던 거라 옛날에는 그러니까 70년대 태어나거나 80년대 태어났을 때는 산하 제한을 많이 했었죠. 2명만 낳아라, 뭐 1명만 낳아라, 뭐 이런 경우가 많았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형제 수를 예상하거나 예측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겁이 나한테 길신이냐 흉신이냐는 내가 신왕하냐 신약하냐. 신왕한데 신왕하면 재관을 용신으로 삼기 때문에 재관이 튼튼하냐. 그러면 비겁이 왕하더라도 나에게 용신이 될 수 있는 거고, 신약하면 비겁이 저에게 용신이기 때문에 관살이 그때는 많으면 안 되죠. 약하게 있어야 용신의 기능을 하고, 인성은 신앙하면 귀신이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인성이 있으면 형제의 덕이 없고 형제로 인한 구설이 있고, 그리고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에 관한 명리 판단, 팔자 예측 자녀수에 대한 명리 구결은 연애자평 자식결에 나오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현대 추론에선 참고 정도만 한다. 자생사자 중순반 목욕일상 복일상 관대임간 삼자위 제왕오자 성행 세중이자 병중일 사중도노 무아랑 묘중양 치타인자 임묘지시 명요망 수기위절 일계자 태중두녀 유고낭 양중삼자 지유일 기중자미 세단상. 장생은 내자이나 중순 이후는 반감되고 목욕은 이자이나 중순 이후에 반감된다. 그리고 관대는 3명, 관록은 3명, 제왕은 5명, 세는 2명, 병은 1자, 사와 묘는 아들이 없다.
절은 일자일 뿐이고 태는 딸뿐이다. 양은 삼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이하면 자녀가 장생 목욕 관대 임간 제왕지라면 자녀가 많고 재능도 뛰어나며 부귀한다. 그러니까 장생지나 목욕이나 관대 입간 제왕지라면 자녀가 많고 재능이 뛰어나다. 자녀성이 사주에 없고 있다 하여도 왕하지 않는데 대운에서 관살의 왕지로 간다면 자식이 있고 그 운이 가버리면 자식이 없다. 이게 대운에서 관살왕지로 간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남자명에 있어서 관살이 오니까 이제 왕지로 오니까 그 자녀가 그때는 생길 수 있다. 사주에서 재관이 있다면 부귀한 가문에서 출생하였고 편관이 있다면 평상한 가문이다. 연월이 상관겁제라면 비천한 가문의 출신자요. 연월이 재관인이라면 부귀한 가문의 출생자이다. 이거는 이제 연월주에 대한 부분이죠. 상관겁제라는 건 상관은 관을 극하기 때문에 비천한 가문이고 겁제는 재를 극하기 때문에 비천한 가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연월에 재관인이 있다면 재성관살 인성이 있다면 재는 아버지가 재산이 있다는 얘기고 관도 나라의 그 명예 같은 거기 때문에 그 관직에 있다든가 이랬을 때고 인성은 할아버지가 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인이 부귀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득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힘이 있다. 그런 가문에 태어나면 부귀한 가문이다. 네, 태어난 거다. 이런 얘기죠. 관성이 왕하고 장생이 시주에 있다면 이거는 이제 남자명이 시주가 관성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가 총명하고 준수하다. 식상이 많으면 젖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이며 혹은 외가에서 자라거나 외조모에게 양육된다. 이거는 식상이면 남자명의 그 여자명은 식상은 그 자체로 여자를 말하는 그 자녀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식상은 그 내 몸에서 나오는 게 모든 게 식상이잖아요. 눈물, 콧물, 그리고 저기 뭐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젖도 식상에 해당되는 거죠. 외가에서 자라거나 외조모에게 양육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남자명의 식상일 때 처갓집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신이 제사를 하기 때문에 그 관을 극하기 때문에 관을 책임지는 거니까 그 처갓집에서 애를 길러준다 이 얘기일 것 같습니다. 시주에서 관성이 왕한 자리에 있다면 자손은 성행한다. 그러니까 시주에 관성이 자리기 때문에 자손이 이제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능도 있고 뭐 튼튼하고 뭐 이런 자녀를 얻는다. 관성이 왕한운으로 간다면 자손에게 영화롭다. 자손관이 왕해지면 남자명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손에게 힘이 생기는 거니까 처궁이 현로하다면 자식은 반드시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처궁은 배우자궁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튼튼하면 자식이 반드시 많겠죠. 상관이 재성을 만나 관을 극하는 거잖아요. 상관이 재성을 만나 월에 있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관 생제해야 한다는 얘기고, 7살이 상관의 극제로부터 재성의 통관을 만난다면 자식에게 이롭다. 이거는 이제 여자명에서의 상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명이 아니라 남자명일까요? 그럴 것 같긴. 상관은 여성에게는 자식이고, 그리고 남자에게는 처갓집이고, 근데 제 상관 생제하는 건 배우자, 그러니까 남자명에서는 배우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배우자가 튼튼하다는 얘기잖아요. 7살이, 이거는 이제 자녀가 상관의 극제로부터 재성을 통관하여 만났기 때문에 관이 내 자식에 대해서 생을 받는 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식에게 이롭다. 극을 안 하고 통관하는 운이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남자명에서 얘기네요. 일시가 녹마장생이면 처부자귀하다. 일시에 녹마장생이 있으면, 그러니까 녹이나 장생지가 있으면 처가 현명하고 자식은 귀하다라는 얘기죠. 재관이 생시에 있고 제왕생관을 만나면 국가의 동량지제다. 그러니까 시지에 재관이 있다는 얘기니까. 정관이 다연하고 관이 많이 나타나면 자식이 많은데 여하는 많고 남하는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남명에서 자식은 관인데 정관은 나하고 그 음양이 다르니까 딸이 많다는 얘기죠. 일주가 용신이면 자녀는 현명하고 재능이 있다. 일주 자체에 용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배우자가 용신이라는 얘기니까, 배우자가, 그러니까 엄마 같은 그 배우자가 그 용신이니까 현명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잘 기른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식상이 홀로 있고 용신이면 자식이 있고 장수한다. 그리고 관성이 청하고 왕하다면 자식이 많다. 관성이 일시에 등록하면 자식은 현명하고 재능이 뛰어나다. 7살이 가볍게 제를 당하면 관을 의미하니 기린과 같은 자식이다. 귀한 자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7살도 너무 제살 퇴과하면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다듬어서, 그러니까 막 날뛰는 말이면 그 말을 아예 죽이면 안 되잖아요. 잘 다듬고 가르쳐서 명마로 키워야지 되는 거니까. 여명에서 효인이 식상을 극하면, 여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효인이 식상을 극한다는 거는 도식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있다고 추론하기 어렵다. 자식성을 극하기 때문에. 인성이 많으면 자식은 반드시 적고, 이건 똑같은 얘기죠. 위에 있는 얘기가 적고, 상관이 재성을 본다면 자식이 있다. 상관 생제하는 거니까. 식신 하나가 왕상하다면 그 자식은 반드시 크게 된다. 인신사회가 많으면 쌍태아가 있고, 해수가 많은즉 남아가 쌍태이며, 사가 많다면 여아가 쌍태하다. 이거는 뭐 이렇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시상에 귀인과 역마가 있다면 그러면 자식 자리에 귀인과 역마가 있다는 얘기죠. 현명하고 효성스러운 자식을 둔다. 고란살이 일을 범하면 본래 무자식이지만 하나의 관상을 본다면 득자한다. 정관이 중첩하면 여아가 많고 남아가 적다. 이거는 위에 얘기에서 나온 거죠. 정관이 많으면 딸이 많다. 뭐 이 얘기죠. 여명의 상관 효인이
재관운으로 간다면 자식이 있다. 상관이 편인으로 이렇게 그 극재를 받았다면 재관운으로 간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그 재극인을 한다는 얘기죠. 재극인을 해서 자식이 있다라는 얘기고, 여명이 식상이 중하면 관성이 식상이 중하고 관성이 약하면 남편이 쇠하고 자식은 흥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식 위에 왕양지면 자식 자리가 왕향지면 총명하고 효성스럽고 조상을 빛낼 자식이 있다. 시상편관이 제함이 있다면 늦게 둔 자식이 영준한다. 그러면 시상에 편관이 있다면 편관을 제함이 있다면 약하게 이거 얘기죠. 약하게 그걸 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런다면 늦게 둔 자식이 영준하다. 정관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면 반드시 손자가 자식을 잇는다. 일주가 왕하고 식신이 충국당하지 않으면 자녀가 많다. 식신상관이 용신이면 자녀가 현명하고 효성스럽다. 일주가 장생제왕이고 식상이 관대 임간이면 자녀의 발전이 있다. 용신이 시주에 있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와 도움이 있다. 칠살이 시주에 있고 식상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귀하게 된다. 시상편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식상이 있어서 제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칠살은 나한테는 안 좋은 건데 그걸 당하면 그게 이제 나쁜 거는 없애고 좋은 거를 남기는 거니까 자식이 귀하게 된다. 남명의 관살이 왕하면 일찍 자식을 둔다. 명국의 식상을 불견하고 진술충미에 미근으로 관살이 있다면 첩액을 얻어 자식을 둔다. 식상과 비겁이 당권하면 그 사람은 현명하고 효성스러운 자식을 준다. 그리고 한 어머니의 쌍생자는 양일 양시면 형이 동생이고 동생보다 낫고 양일 양시면 형이 동생보다 낫고 음일 음시면 동생이 형보다 낫다. 그러니까 음양이론으로 따져가지고 양일가는 남자이고 음일가는 여자이고 뭐 그 자식을 볼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양일 양시면 그러니까 위의 사람이고 음일 음시면 아랫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풀이하나 봅니다. 식신상관이 관성을 제거하면 밖에서 자식을 얻는다. 시간이 왕하면 남아이고 쇠하면 여아이다. 뭐 남명의 인성이 자식 위에 있다면 자식에게 영화로움이 있다. 그러니까 관인상생된다는 얘기죠. 여명이 월덕 이덕을 만나면 자녀는 효순하다. 상관자 여아가 많고 남자는 적다. 시주에 칠살이 있고 주중에 식상이 있다면 자녀가 부귀하다. 관살이 시에서 태위에 있다면 먼저는 여아이고 남아는 뒤에는 남아이다. 시주의 상관이 역마성을 만나면 자녀는 외지나 타국 출입이 많다. 그러니까 상관이 역마성을 만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주에 재성이 있으면 자녀는 결혼한 후 반드시 부유하다. 시지에 식신이 있으면 자녀는 빼어나고 몸은 비만하다. 그리고 시주에 관성이 있으면 자녀는 능력이 있고 관직에 있다. 시주에 도화이면 자녀는 총명하고 준수하며 풍류가 있다. 시주에 천월덕 귀인이 있으면 자녀의 마음은 자비롭고 착하다. 남명 칠살이 아들이고 정관이 딸이며 여명 칠살은 딸이고 정관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잖아요. 내가 일간에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7살이 딸인 것 같은 성인 거죠. 남명상관이 딸이고 식신은 아들이며 여명상관이 아들이고 식신은 딸이다. 남명은 시간이 일간을 극하면 아들이며 일간이 시간을 극하거나 일시가 상생상합 혹은 비겁이라면 딸이다. 여명은 일간이 시간을 극하면 아들이고 일간과 시간이 상생상합 혹은 비겁이면 딸이다. 자식상이 세병사묘 절지에 있다면 자녀가 적고 고독하고 빈천하다. 시주의 상관이면 자녀에게 흉함이 있다. 이거는 이제 남자의 얘기죠. 남명일 경우 시주는 관이어야지 되니까, 관이니까 상관이 극했으니까 자식을 치는 경우죠. 주중 식상이 많다면 자식에게 해롭다. 효인이 식상을 극하면 손주가 조모를 극한다. 자식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나 봅니다. 식상은 식상은 조모니까, 조모니까. 그리고 효인은 할아버지인데 그 돌고 돌리면 그게 저기 뭐야 손주가 되나 봐요. 한번 돌려봐야겠네. 상관경관이면 자식에게 흉함이 있다. 인성이 왕하면 자식이 얻기 어렵다. 이거는 이제 도식돼서 자식을 극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얘기죠. 자식이 휴수사절 병지에 있다면 자녀가 있어도 불효한다. 자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고, 주중관살이 있고 식상대운으로 가면 자식의 손상이 있고, 이게 이제 식상으로 관사를 극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얘기고, 그 운이 잘 넘기면 자식을 보존할 수 있다. 주중 자식성이 인묘를 당하면 자녀는 병이 많거나 아니면 투옥의 재난이 있고, 혹은 장애나 질병으로 양육하기 어렵다. 여명의 무관사주이며 신왕한데, 여명이 무관사주고 신왕하라는 얘기면 인성마저 왕하면 자식의 손상이 틀림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관사주면 남편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인성이 있어서 자녀까지, 그러니까 남편과 인연이 별로 없는데 간혹 인연이 있는 해운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인연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인성이 있어서 관을 설해버리고, 그리고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자녀의 손상이 틀림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소아는 재성이 많으면 부모를 극하거나 혹은 유복자이다. 그리고 편재 편관 편인이면 서출 출생이며 그렇지 않으면 삼혹 사태이다. 상관대운이면 자녀를 극하고 일시상충이면 자식에게 불리하다. 식상이 인성을 만나면 자녀를 극한다. 여명시주의 공망에 화계를 갖고 있으면 일생 자녀가 없다. 여명 식신중첩에 효신이 태왕하다면 젖이 없다. 식신은 그 가에서 도식하기 때문에 나올 게 없는 거죠. 이거는 여명 식상이 사지에 있고 설기 과다하면 극자하거나 무자팔자다. 그리고 여명 진술충미를 모두 갖추었다면 남편을 극하고 자식을 기르기 어렵다. 여기 진술충미가 다 갖추고 있으면 귀한팔자라고 그랬는데, 여명상식이 인묘된 자녀를 극한다. 그리고 일주가 왕하고 식상관살이 공망하다면 무자팔자이다. 일주가 왕하고 식상이나 관살, 그러니까 식상은 자식성이고 관살은 배우자성인데 이게 공망하다, 인연이 별로 없으면 무자팔자다. 이게 위하고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재성이 사절지에 있고 그걸 당한다면 그 처 임신이 어렵다. 사절지에 있다는 건, 재성이 사절지에 있다는 건 배우자가 약하고 병이 많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남명이 일자 편인이면 자식이 적다. 앉아있는 자리가 편인이다. 뭐 재성이 그 편인이 앉아있다 그런다면 그것도 저기 봐야 약한 거니까. 일주가 왕성하고 관살 또한 생황되고 식상에 의하여 파극되거나 또 형충되는 일이 없으면 그 자식이 현순현량하고 자손이 크게 번영한다. 내가 일주가 왕성해요. 관살 또한 생황하여 식상에 의하여 파극되거나 형충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관살도 왕하고 나도 왕하니까, 내가 관살이 왕하고 나도 왕하니까 나도 건강하고, 그리고 자식성도 식상에 의해서 극당하는 게 없으니까 자식성도 좋고 하니까 자녀도 현랑하고 자손이 크게 번창한다. 더군다나 일주가 왕성하면 관살이 용신이 될 수 있죠. 그러니 자손이 크게 번영한다. 일주가 왕성하고 인성이 없으며, 인성은 기신이죠. 일주가 왕성하면 식상은 경미하고 관살이 있으며 자식이 많다. 일주가 왕성하고 인수와 편인이 없으며, 그러니까 신앙하니까 기신인 인성이 없고 식상 상관이 있으면, 식상 상관은 용신이잖아요. 자식이 많다. 이럴 때는 자식도 크게 번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되겠죠. 일주가 왕성하고 식상이 경미하고 인성이 있더라도 재성이 왕성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재성이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식상을 극하지 못하게 하니까 자식이 많고 부귀하다. 일주가 약하더라도 사주에 관살이 없고 식상만 있으면 반드시 아들이 있고, 식상이 중첩되더라도 인성이 있고 재성이 없으면 아들이 있다. 시주에 재성이 있으면 자녀가 효순하고 식상생재하니까, 아니면은 재생관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돌봐주고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재관이 있으면 용모가 단정하고, 정관이 있으면 용모가 단정하고 성질이 화평하고 현요한 경향이 있다. 이건 남자명인 것 같습니다. 시주에 식신이 있고 편인을 만나지 아니하면 자녀의 신체가 비대하고, 그러니까 식신이 있는데 편인을 만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게 이제 신앙하고 식신이 있으면 그 자녀가 그 똑똑하고 현명하고 뭐 이렇게 좋은 자녀, 그 발달된 자녀가 나오는데 대신에 비대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시주에 식신이 있고 편인을 만나지 않으면 자녀의 신체가 비대하고 성질이 성실하며 천월덕과 동조하며 효순하고 자비심이 있다. 시주에 관살이 있고 월주에 재성이 있고 신앙하면 자식이 효자며 부모에게 크게 힘이 된다. 재생관을 해주는 거잖아요. 월주에서 시주를 해주니까, 일주가 쇠약하고 시주에 비견 또는 겁재가 있으면 자녀복이 많다. 이거는 이제 그 시주에 있는 비견 겁재, 자식 자리에 있는 비겁이 그 용신일 경우니까 자녀복이 많다. 어떤 애 자식이 생기는가, 이건 운기에 대한 문제네요. 관살 또는 식상을 만나거나 왕성해지는 해이거나 실제 경험상 용신을 만나거나 왕성해지는 대운 또는 해에 생긴다. 그러니까 식상 관살의 힘이 왕성해지는 해나 용신을 만나서 내가 힘이 왕해지는 대운이나 해 자식이 생긴대요.
이 경우에 출생한 자식은 자식이 사주의 용신에 해당하는 오행이 많지 않는 한 불초하거나 요절한다. 힘이 없다는 얘기죠. 자녀에게. 관살 또는 관살이 없을 때는 식상이 기신에 해당하거나 식상이 인수와 편인에 의하여 파극되면 자식 복이 없다. 남명인 경우 얘기하나 봐요. 일주가 약하고 재성 관살이 태용하면, 이거는 재성 관살이 일주가 약하면 기신이죠. 그리고 더욱 약한 일주를 더욱 약하게 만드니까 힘이 없으니 자식이 없다. 일주가 약하고 관살이 중하고 인성이 있으나 다시 재성을 만나서 극을 당해서 인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모에게 불효한다. 일주가 약하고 관살이 중하면, 관살은 관성과 재성이 기신이죠. 재성이 극히 미약하고 인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약한 재성을 인성이 또 극을 해서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 아들은 적고, 그렇게 되면 뭐만 남냐? 응? 일주가 약하기 때문에 인성이 있다. 힘이 신약한 경우네요. 일주가 약하고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일주가 약한 거는 맞으니까, 관살이 중하니까요. 인성으로 설해준다고 그래도 그 힘이 다, 그리고 관살이 중한다고 그러면 인성으로 설하기 전에 재성이 생을 해줘야 되는데 재성이 인성으로 극을 받아서 생해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들은 적고 딸은 많다. 요즘은 엄청 좋아하죠. 일주가 약하고 관살이 중하고 식상은 미약하나 비겁이 있으면 딸이 많고 아들이 적다. 일주가 약하고 식상 관살이 있고 비겁이 없으며 아들이 없다. 일주가 약하고 인성이 경미하고 식상이 중하면 아들이 적다. 식상이 극을 받으면은 뭐 대부분 아들이 없다. 이건 다 옛날 그거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기보다는 자식이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일주가 약하고 인성이 있으나 재성에 의하여 파극되면 자식이 귀하다. 자식이 없다. 일주가 약하고 식상만 태양하고 인수나 편인이 없으면, 그러면 식상이 기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없다. 일주가 약하고 식상이 왕성하고 인성이 있으나 다시 재성을 만나면 아들이 있더라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이때도 식상도 왕이니까 기신이고 인성은 희신인데 재성을 만나서 그 희신이 극을 당해 버렸으니까 이때도 일주가 약하니까 아들을 관살이든 식상, 왕한 식상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죠. 일주가 왕성하고 식상이 경미하고 인성과 재성이 있으면 자식은 적고 손자는 많다. 이거는 이제 그거죠. 일주가 왕성한데 인성이 재성이 있으면 인성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고, 식상이 약하니까 내 자식은 없는데 인성이 있으니 손주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일주가 왕성하고 인성 또한 왕성할 때 그러면은 인성이 기신이네. 관살이 경미하고, 그러면 있는 관살도 없애잖아요. 인성이 설해서. 재성이 있으면 그러면은 비록 자식은 극해하더라도 손주는 많다. 그러니까 자식은 없더라도 손주는, 내 자식은 약할 수 있으나 손주는 많다. 사주가 대부분 식상으로 되어 있으면 자식이 없어요. 없다. 일주가 심이 왕성하고 관살이 공망되고 다시 상관 겁재가 있으면
일생 고독하고 자식이 없다. 시주에 고진과 숙이 있거나 식상과 동주하면 자녀가 고독하거나 혹은 자식이 드물다. 관살에 그러니까 사주에 관살이 혼잡되어 자식이 허약, 불효, 암을 또는 묘사하는 일이 있다. 시지가 형충파해되면 자식과 이별하는 수가 있다. 기신인 편인이 시주에 있으면 자녀의 성질이 나쁘거나 심하면 극자한다. 자식을 극한다는 얘기죠. 기신인 편인이 있으면 자녀의 성질이 강폭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한다. 시주에 도화가 있거나 식상과 동주하면 자녀의 풍류와 주색을 좋아한다. 지지에 있는 관살이 합의되면 여식의 품행이 좋지 않다. 이거는 이제 그 관살이 합의되면 여식의 품행이 좋지 않대요. 이거는 남녀가 똑같을 텐데 남자는 그래도 된다. 이게 있어서 그러겠죠. 시주에 양인이 있고 기신이 되면 그러면 내가 신앙하다는 얘기죠. 자식의 신체가 크고 성질이 불량하다. 양인이 있기 때문에 양인의 성질을 갖고 태어났나 봅니다. 기신이 겁재가 되고 겁재가 시주에 있으면 자식으로 인해 폐가 하는 수가 있다. 쟁제가 나서 식신이 편인에 의하여 파극되면 자녀의 신체가 왜소하거나 수척하다. 이건 이제 도식돼서 얘기하는 거죠. 시주에 병묘절의 12운성이 있거나 식상과 동주하면 자식이 병약한 경향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